11월 9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답답함을 토로할 때, 남이 나를 몰라준다 할 때, 나는 손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내 손끝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 언론에 대해서 답답함을 이렇게 참 금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어제 트럼프의 이 방안에 대한 해석을 매우 자의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자의적으로 했냐?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조용했다. 굉장히 갑자기 순한 양이 됐다.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는 이 아베나 시진핑과 몇 시간씩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또 할 말은 하고 또 할 건데, 한국에서는 별로 트러블을 일으키지도 않고 예상했던 FTA나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같은 돈 문제도 이야기하지 않고 매우 젠틀하게 첫날은 신중하다가 둘째 날은 북한에 할 말을 하고 갔지만은, 트럼프를 볼 때 우리는 흔히 또라이거나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국회에서 연설하는 거 보니까 연설도 상당히 잘하고 또 정상이더라. 그리고 이 한미 관계에서 한국을 뛰어넘지 않는다. 스킵하거나 한국을 패싱하지 않고 한국과 상의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양국 간의 외교, 경제 이런 안보 현안이 이렇게 두드러진 게, 터진 게 없다. 그리고 DMZ도 방문하려고 애를 쓰고 굉장히 한국에서 젠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에는 아베가 이방카부터 트럼프 부부까지 해줄 거는 다 해주고도 결국 일본의 마지막은 통상 문제나 이런 걸 지적하면서 뒤통수를 때렸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한 게 아니냐 하는데, 한국은 독도 새우와 위안부 할머니로 신의 한 수를 두면서 주장할 것, 보일 것을 다 세련되게 했다. 그리고 트럼프를 대하는 의존도 좋았고 성의를 보이는 척하면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외면으로 보이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한미관계가 이번에 트러블이 없었다 해서 트럼프가 가고 난 이후에 한미관계는 순탄하게 갈 것이라고 봅니까? No, 절대 아닌 거죠. 자, 한미관계의 앞날은 어제 독도 새우와 DMZ 방문 소동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검색어에 보면 아베 골프라고 해가지고, 아베가 골프를 끊은 지 오래되고 원래 잘 못 쳐요. 트럼프는 지 골프장이 세계 곳곳에 있을 정도로 골프를 그 나이에도 아주 잘 칩니다. 그래서 아베가 계속 그냥 벙커에 공을 빠뜨리고 모래구덩이에요. 그걸 탈출하려다가 두 번이나 실패하고, 그러고는 트럼프는 먼저 벌써 치고 저 앞에 걸어가니까 아베가 급한 마음에 골프에서 벙커라고 부르는 모래 이 구덩이에 참 빠져서 빨리, 마음은 급하고 근데 공은 빨리 안 빠져나가고, 그렇죠? 어렵죠. 이 골프 잘 못 치는 사람은 벙커에 안 빠지면 공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세 번째 쳐내고 급히 올라가려다가 벙커 끝자락을 잘못 받아서, 그건 모래하고 잔디하고 뒤섞여 있으니까 잘못 받으면 이 흙이 무너지죠. 그래서 다시 뒤로 또 벌러덩 쓰러져 가지고 아베가 기어서 올라서 트럼프를 따라가는 장면을 보고 우리 한국 국민들은 조소를 합니다. 우리는 독도새우로 저렇게 세련되게, 한마디로 우리가 주장할 부분, 아베가 일본에서 어떻게 트럼프를 극진하게 대접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독도새우와 위안부 할머니로 우리의 주장을 다 펼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독도새우가 일본에서도 결국은 이 독도새우를 자기들이 부르는 뭐 이세새우인가 하는 건데 같은 종류예요. 그걸로 만든 서프를 비스컨가 부르는 그걸 접대했고, 한국은 새우를 통째로 올렸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면 무슨 새우가 울 독도에서 잡혀서 화려차에 실려서 서울에 있는 수산 도매상한테 팔라고 가는 과정에 청와대에서 요원들이 전화를 해서 고향의 길가에서 차를 세우고 이 검은 SUV에 탄 요원들이 내려서 그 독도 새우 5kg를 사갔다. 그 내 새우가 맞다 하는 주인의 인터뷰까지 나오고 독도 새우가 지금도 검색어 상단에 있습니다. 아베 골프와 독도 새우. 제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할까요? 이게요. 일본과 한국의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에서의 격차인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일본의 아베는요, 국민들한테, 언론한테 비판을 받으면서도 온갖 굴욕을 다해서 이방카부터 트럼프를 접대했습니다. 한국은요, 트럼프를 불러다가 뭐 환대하는 모양을 했지만은 결국은 독도 새우 위안부 할머니도 세우고 할 걸 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베하고는 자는 시간 빼놓고 2박 3일 붙어 다니고 몇 시간씩을 토론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중국에는 시진핑이 자금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그 시간만 해도 4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자신의 말을 하고 플로리다에 있는 리조트에 시진핑을 불러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고 아베를 제일 먼저 불러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골프 치고 밥 먹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한국에 와서 순한 양처럼 한국 정부에 별로 불편한 소리 안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점잖게 하다가 둘째 날은 할 말은 했지만 매우 명령설을 하고 갔고 양국 간은 트러블이 없어서 매우 잘 끝난 회담이다. 자, 그런데 단독 확대 회담 합쳐서 55분 그리고 산책 기간 합쳐서 1시간 산책 5분 했죠. 그 회담과 산책에서 1시간만 그야말로 한미 간의 정상이 이 정치 현안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형식적인 의전이고 한국에 머문 시간은 25시간입니다. 애초에 오지 않으려고 했고 와서 그냥 때우다시피 하고 갔습니다. 제가 아주 형식적인 회담이나 절차가 될 거라고 오기 전에 이야기를 한 대로 갔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올 때요. 중국은 싸워도 저놈들이 나한테 극진히 할란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자금성을 여러 적게서 트럼프 부부 다 못 들어오게 하고 트럼프 부부 둘을 위해서 한마디로 시진핑이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68년 만인가 자금성을 개방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요. 세계적 대국입니다. 그런데 총리가요. 온갖 굴욕을 참으면서 성의를 다했습니다. 아베하고 트럼프는요. 한국에 오기 전에 북핵에 대응하는 전략과 중국을 다루는 전략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일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동맹해야 될 부분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 나라 중에요. 제일 덜 떨어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덜 떨어졌다 하면 좀 뭐 하지만은 주제를 모르고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참 작은 국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모질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본질들을 놓치고 그냥 현상에서 나타난 문제만 보고 열광하고 박수치고 모든 것을 정파적 이해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트럼프의 방안도 정파적 이해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기상이 하나 왔다가 조용히 갔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 단감 보세요. 한겨레 북한은 지옥 말하고 떠난 트럼프. 조선 트럼프 북한에 말한다. 우리를 시험하지 마라. 내일신문 김정은은 잔혹한 독재자. 북인권 실태 맹비난. 중앙일보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 대북 경고. 자, 트럼프가 어제 국회에서 이야기한 말의 핵심은요. 한국 지키는데 우리 엄청나게 피 흘렸다. 너들이 잘나서 지킨 게 아니라 우리의 피땀 위에 너들이 성장했다. 북한, 저것은
거의 자기 국민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고문하는 잔혹한 나라다. 한계에 이르려니까 핵을 만들었다. 그 핵은 북한 밑에 한국을 두려고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핵을 포기할 때까지 하겠다. 자, 그런데 너네들 계속 장난치는데 시험을 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우방이라는 나라들은 전부 북한에 대해서 경제나 외교적 압박을 다 하길 바란다. 중국 너네 똑바로 해라. 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CVID,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총체적인 비핵화를 북한이 해야 된다. 비핵화 이전에는 대화 없다. 그리고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 나는 끝까지 간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자, 주제는 그러면 한 줄로 주제를 갖다가 정해라 말은 뭐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는 우리는 죽어도 북한과 대화 안 한다. 한간에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ICBM만 폐기하면 평화협정으로 북한하고 바로 북미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꿈도 꾸지 마라 이야기를 한국의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고 그래도 아직 이 미국과 더불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국민들과 그런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핵을 동결하면서 북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평화협정을 얻어서 해서 미 북간의 화해하고 수교하고 미군 철수를 바라는 문정인이나 이 정권의 핵심이나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너들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간접 경고한 겁니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미국은 한국이 트럼프가 오기 전에 중국과 사드 관련 관계 개선을 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해줬다. 사드 MD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하겠다. 그것뿐입니까? 싱가포르 TV와 인터뷰하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오기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줬죠. 미중 사이에 균형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동맹은 안 한다. 자, 미국은요. 한국이 편한 우방. 자, 일본 보고 너네 외교 이런 안보 우리하고 튼튼하지만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무역에 너네들 좀 노력 더 해. 편하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불편한 말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은 한국과의 관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가 동맹이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는 트럼프는 오기 전에 확실한 나름의 전략을 세우고 왔지요. 무슨 전략을 세우고 왔냐. 한국에서는 내가 지저분한 이야기 하지 않고 분명한 경고만 북한과 한국 정권을 향해서 하고 가겠다. 그리고 한번 원칙대로 해보자라고 하고 너네들이 원칙에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 정부가 중국과 북한과 밑에 구멍을 파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네한테 가서 지저분하지 소리 하지 않고 너네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너네의 안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항공모함 3척을 띄워놨는데 핵잠수함도 밑에 있고 비행기 위로 날아다니고 하루에 100억씩이다. 잠수함 항공모함 3척이면 하루에 300억이다. 열흘이면 그게 3천억이고 그 다음 밑에 뭐 여러 가지 깔아놓은 거 하면 하루에 한 500억씩 쓰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돈 문제 이야기하지 않는다. 너네한테 최선을 다해서 북한이 지금 겁이 나서 도발을 안 하고 있는데 이후에 너네가 뒤통수를 때리면 그때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묵시적 경고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요.
난리를 치고 정상회담 잘 끝났고 후련이 때웠다. 근데 이자가 갑자기 DMZ 가자 해서 막판에 정말 쫄았다. 근데 황사가 도와줬어. 그것도 중국발 황사가. 역시 황사는 좌파다. 친북이고 친중이구나. 중국에서 와서 그렇겠지.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DMZ 먼저 가자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트럼프가 계속 DMZ를 가자 했는데 한국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이 평택으로 틀었는데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그 길을 가자 해서 한국 정부의 주장에 난 동의하지 않고 북한에 분명한 경고를 JSA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한미 간의 관계에서 미국이 한국을 믿지 않고 기습적으로라도 미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청와대는 처음에는 트럼프가 갑자기 제안해서 문 대통령이 동의했다. 이런 기사가 청와대 발로 나오더니만 나중에는 문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DMZ 방문에서 대해서 청와대는 이 7일날 단독 정상회담 때 DMZ 상황을 보는 게 좋겠다. 나도 동행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트럼프가 같이 가주면 나도 가겠다 해서 일정이 잡혔다 이랬는데 백악관의 샌더스 대변인은 아시아 순방이 시작되기 한참 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비록 해양했지만 10분 단위로 방문 의사를 문 대통령에 전달한 트럼프의 의지는 빈틈없는 한미 동맹과 평화 수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손상이 없었다. 이렇게 형식적인 말을 트럼프가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계속 먼저가 있는 문 대통령한테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국회 연설하러 들어가면서도 비서실장한테 내가 이 국회 끝나고 갈 수 없겠냐 하니까 비서실장이 중국편 이 항공 일정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산이 되었고 국회에서 국회의장 등 관계자와 환담을 할 때도 못 가서 아쉽다. 가려고 한다. 이런 의사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자, 이 복잡한 이야기 간단히 해도요. 트럼프가 가자고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가자고 했는지는 국민이 알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제가 이 DMZ에 대해서 수없이 보도한 뉴스 브리핑 내용을 보면 한국이 안 데려가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갑자기 먼저 가자고 해요. 그리고 어제 트럼프가 제안했다고 놓은 초반의 기사는 뭐고 청와대에서도 인정했던 초반의 기사는 뭐고 나중에 기사는 뭡니까? 이 중요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이념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리트머스 같은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도 없고 끝나버리면 끝이라고 별로 관심 있는 국민도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트럼프 국회 연설의 요지는 비핵화 없이는 협상 없다라는 것이고 한국 뒷구멍 파지 말라는 묵시적 경고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차려야 되냐? 자, 우리 국민들은요, 달동네에 사는 국민과 강남의 초고층 호화 빌딩에 사는 국민의 격차는 하늘과 땅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순응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 간에도 달동네 같은 나라와 한마디로 강남의 초고층 빌딩에 정말 100억짜리 사는 사람의 관계는 고시원에 사는 사람과 100억짜리 호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관계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 국가 간에도 그렇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베는 강남에서 한 6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트럼프는 강남에서 한 15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보면
한국은 저 강북에 북쪽으로 한 3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정도 됩니다. 가격차로 비교하자면요. 그러면 그런 나라가 한마디로 자존심 세우고 그 다음에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그럼 배 굶으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 각오를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냥 이 나머지는 다 감수하면서 살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는 한요. 한국처럼 이렇게 민족적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강대국을 우습게 보고 그 다음에 강대국의 대통령이나 수장들을 조롱을 하고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려 하다가는요. 나중에 쫄쫄 굶으면서 아주 위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도 강남에 6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격인 일본의 아베가 150평짜리 사는 트럼프한테 아부를 하는 거예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굽힐 때는 굽히자. 그것이 국가 간의 현실이다. 권력관계의 현실 아니냐. 자,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런 격차의 현실은 인정하면서 국가 간에 그런 현실들이 있다는 것은 애써 부정합니다. 그 결과는요. 불행한 미래가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트럼프는요. 지금 뒷구멍 파고 있는 한국의 정권을 향해서 비핵화 없이는 절대로 이 평화 없다, 협상 없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문정인 수석,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잘 새겨들어야 될 겁니다.